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엿새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2,500여 명의 추모객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인근 와이오밍 고교 강당에서 오토 원비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원비어의 가족과 친지, 고교 동창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살의 나이로 비명에 간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수천 명의 추모 행렬이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으로 날아가 원비어를 송환해온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장례식에서 원비어의 부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달했고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로포트먼 상원 의원 등 상하원 의원들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과 북한의 오랜 교섭 끝에 지난 13일 혼수 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돌아온 원비어는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인 19일 사망했습니다. 원비어의 사망 소식은 미국인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려 미국 전역에서 며칠째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오늘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 법안을 공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상원 처리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바마 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트럼프 케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이 앞서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과 비교하면 의무가입 폐지 등 큰 골자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원 법안은 오바마 케어 제도와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도 하원 법안은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바꿨으나 상원 법안은 이를 다시 소득 기준으로 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 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다소 낮췄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하원 법안은 오바마 케어 상위 필수 의료 보장 및 보험 가입 전 얻은 질병 차별 금지 조항을 주정부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원 법안은 필수 의료 보장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 가입 전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내 네일업소와 세탁소들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하던 뉴욕주 네일업소와 세탁소가 주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일 네일업소와 세탁업소들에게 환경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재정 지원 기관인 뉴욕주 얼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세탁소와 네일업소들에게 보조금이나 리볼빙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일업소들은 주정부가 규정한 환기시설 설치로 평균 24,000달러, 세탁업계는 퍼크 대체 기계 설치 비용으로 75,000달러에서 120,000달러에 달하는 목돈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주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금 책정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론킴 의원이 5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9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세탁소들은 주거용 건물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20년 12월 21일까지 퍼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신규 네일업소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업소들은 2021년 10월까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네일업소와 세탁소 300만 달러 지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수장으로 강경화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제외 공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일 각국 주재 제외 공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재신임 과정을 거쳐 교체와 유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60여 곳의 공관장 자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기환 주 뉴욕 총영사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새로 부임한 조태열 주 유엔 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그동안 외교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외교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온 노력이 충분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관장들의 재신임 절차와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외 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원유봉 후보의 재판이 오는 30일 열립니다. 법원은 원 후보에 대해 허위 성명서 제출 문제로 인한 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원유봉 후보의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해켄색 소재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원 후보가 제출한 청원서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인정신문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후보는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청원서 최소 43개보다 자신이 받은 청원서만 해도 55개나 돼 충족 요건을 갖췄으므로 법원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후보자 박탈 판결을 내릴 경우 곧장 항소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원 후보는 지난 6일 버겐 카운티 선관위에 주민 133명으로부터 받은 청원 서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 모두에 대한 공증이 있어야 함에도 원 후보만 공증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습니다. 매달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평균 500곳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전체 스몰 비즈니스의 폐업으로 인해 매월 10,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뉴욕시 소상인연합회는 뉴욕시청 앞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상용 건물 내 세입자 퇴거 긴급 중단을 뉴욕시에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뉴욕시의 스몰 비즈니스 수가 5,3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5,893곳이 퇴거 명령을 받고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491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퇴거 스몰 비즈니스로 인해 일자리 3,928개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스로 폐점하는 스몰 비즈니스까지 합할 경우 월 평균 폐점 업소는 1,200개에서 1,4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매월 10,000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의 스티브 널씨는 상인들을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당선 후에는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관련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장도 정치인들이 소상인들의 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상인연합회는 조만간 소상인 권익 보호를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업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실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4,000 스퀘어피트 이상의 업소에만 규정을 적용시켰지만 지난해부터는 업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소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적발되면 창문 개수마다 $25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8개월 내 두 번째 적발되면 $500, 이후 적발 시에는 최고 $1,000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다만 야외에도 테이블이 있어 음식을 서빙하는 동안 열어놓은 창이나 문에 대해서만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 불리하게 티켓을 받는 업소가 많았다는 지적에 근거했습니다. 한편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는데 냉방 에너지는 7%가 더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놓으면 최고 20%에서 25%의 전력이 낭비됩니다. 보건국도 실내외 기온차가 많이 벌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냉방병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숙박 공유 업체들에게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법제화될 경우 연간 최소 $600만 세금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 하원을 통과한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공유 업체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19일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된 이번 법안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그동안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숙박 공유 업체들도 각 타운별 호텔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대한 판매세율에 따라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법제화될 경우 연간 최소 $600만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판매세 18%는 객실 이용료와 지방세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저지 주민 6,100여 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25만 7천여 명에게 숙박을 제공하면서 $5천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틀리, 파라무스, 클로스터, 이스트 러더포드 등의 지역에서는 30일 이내에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전국 상위 1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42위로 하위권을 보였지만 뉴욕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주별 자동차 평균 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월 평균 $98로 전국 42위에, 뉴저지는 월 평균 $159로 전국 8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주는 미시건으로 $21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조지아, 로드아일랜드 앤 몬타나, 루이지애나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뉴욕주에서도 예외로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시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인슈런스닷컴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자동차 평균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맨하탄 우편번호 11212 지역으로 월 평균 보험료가 $370로 미시건보다 무려 73.7%나 높았습니다. 우편번호 11233, 11213, 11225 지역도 $366에서 $368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퀸즈 플러싱 역시 자동차 보험료가 높아 우편번호 11351, 11354, 11358 지역의 월 평균 보험료는 각각 $275, $285, $2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사이드, 칼리지 포인트, 프레시 메도우 등은 플러싱보다 조금 낮았고 반면 롱아일랜드는 뉴욕시보다 저렴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에서 자란 키위가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맨하탄에서 뉴질랜드 제스프리 농장에서 생산된 썬골드 키위를 이용해 만든 칵테일과 음식들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에서 열린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이벤트. 키위의 제철인 여름을 맞아 제스프리의 썬골드 키위를 홍보하고 고객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제스프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뉴질랜드 대표 키위 브랜드로 뛰어난 영양과 맛을 자랑하는 썬골드 키위는 제스프리가 자랑하는 주력 상품입니다. 비타민C, 식이섬유, 엽산, 칼륨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간식용으로도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And so we wanted to kind of help
people understand that this is a new gold, a different type of gold, and it's sun gold. So we're here to celebrate the sun gold, and it's kind of a parallel between the same feeling when you eat a Zespri sun gold kiwi, the same feeling you have on a warm, sunny day. 어제 행사에는 맨해튼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을 초청해 키위를 이용한 칵테일과 음식들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음식이나 문화활동 등 인터넷을 통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블로거들은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는 키위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So we're here eating sun gold today, and for me, I'm a chef here in New York City, but these are kind of a new discovery for me, and I fell in love with the sun gold kiwi last year. I absolutely love the flavor, and I think the color is so exciting. 제스프리는 이번 여름 TV 방송을 위해 제작된 광고를 미리 시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올해 키위 제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마트에서 썬골드 키위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한 데이케어 센터에서 마약을 숨겨놓고 유통한 부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은 펠리페 텔라멘테와 아들 미구엘 텔라멘테가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55파운드 상당의 코카인을 하일랜드 파크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 안에 숨겨놓은 뒤 이를 유통하다 적발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펠리페 텔라멘테는 지난 2015년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후 마약 단속국의 감시를 피해 불법으로 자신의 집을 데이케어 센터로 운영하면서 마약을 유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LA 카운티 아동가족서비스국은 코카인 발견 장소가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사용됐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아이들의 코카인 노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텔라멘테 부자는 마약 유통과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음 달 16일 기소될 예정입니다. 다인종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왕따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남가주와 북가주 중학교 26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부들의 집단 따돌림 현상인 이른바 왕따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다인종 학교 학생일수록 왕따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다인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친구들이 괴롭히기에 앞서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교사들도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다인종이 모여있는 집단일수록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의 권력 행사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틀리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30분쯤 71세 한인 손모 씨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포틀리 메인스트리트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다 북쪽 방향 센터 애비뉴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난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차로 친 후 도주했습니다. 차에 치인 아이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경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틀리와 팰리세이즈 박 경찰은 공조해 손 씨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퀸즈 검찰은 21일 퀸즈 잭슨하이츠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법무보조원으로 근무했던 40세 이모 씨를 중절도와 1급 신분도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고객에게 주택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인 뒤 재융자 금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5년에도 69세 집주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10,000를 가로챘습니다. 뉴저지주 해변가 16곳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주 보건국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 보건국은 만모스 카운티 하일랜즈와 톰스 리버 등의 여러 해변의 수질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박테리아에 오염됐음을 발견했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해변과 강가에 있는 쓰레기 등이 내려와 수질이 오염돼 박테리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해변가 수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과속 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발부한 티켓은 총 21,864장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과속 티켓은 9,456장, 음주운전자는 268명이 체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를 포함하는 로어 허드슨밸리 지역에서 47명의 음주운전자가 체포됐으며 과속,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총 2,254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습도가 낮아 쾌적한 날씨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